네, 안녕하세요. 예, 수학 담당하고 있는 송준석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의 주자가 된 이유는 외모순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첫 번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게 이제 JMT 수능 수학이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 일단 학생들은 물론 존맛탱이라고 읽는 경향이 있겠지만 의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JMT는 준성 매스 티처의 줄임말이라서 JYP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 수능 만점을 위한 풀코스라고 이제 지어봤는데 제 시즌 1 교재 제목 이름이 풀코스 교재이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개념부터 심화 문제까지 모든 것을 이제 아우를 수 있게끔 교재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풀코스라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 간단하게 이제 해보자고 하면은 제 프로필은 이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두 줄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게 강점인 줄 알았는데 요새 학생들은 선생님 T죠 라고 저를 T라고 좀 인식을 하시던데 T는 맞긴 맞고요. 아무튼 T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의 팩폭이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에 기반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되게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요 PPT를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조교한테 이쁘게 좀 꾸미고 선생님 장점이 있으면은 좀 더 추가해서 좀 적어달라라고 했더니 학생이 그냥 딱 하나 추가해 놨더라고요. 전관 출강. 너 장점이 나의 장점이 그거밖에 없냐? 라고 했는데, 일단 조교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준 게, 선생님이 그래도 많은 수업을 이제 담당을 하시면서도 어떤 수업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많이 수업 준비를 하시고 학생들과 호흡하시면서 좋은 수업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의 제일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 그러면 그것도 적어 넣자 라고 해서 전관 출강하고 있는 거를 여기 적어 놨는데, 지금 대성 전지점에서 많은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다양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주말 의대반도 제가 지금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상위권이 되기 위한 수능 수학 학습법 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놨는데, 요거를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조금 학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좀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작년 수능 등급컷부터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1등급은 이렇다, 3등급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4등급은 왜 4등급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등급이 제가 말씀드리는 등급하고 오해의 소지, 격차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고3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재수생 학부모님들도 계실 건데, 물론 지금 재수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모의고사를 좀 경험을 그래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고2 모의고사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등급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등급에 대해서 정의부터 이제 해드리자면은, 지금 작년 1등급, 2등급, 3등급 수능 등급 컷이 85, 76, 66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요 점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요새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수능 등급 컷 그 정도 실력,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10번을 푼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7번 정도는 요런 등급이 뜨지 않을까, 요런 기준으로 등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작년에 이제 고3을 지내왔던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3월 교육청부터 해서 6, 9평 수능까지 모의고사를 경험하시면서 내 아이가 이러이러한 등급을 받았다라고 이제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또 예비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등급에 대해서 아직 감각이 좀 없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 내신 등급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에 집중하시면은 뭔가 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신이라고 하는 건 학교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수능 등급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고2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 떴다, 2등급이 떴다라고 학생들의 실력을 잘못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모의고사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 고3 모의고사나 수능의 난이도보다는 분명히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에서 10점 정도는 마이너스를 해서 이 등급 컷에 대입을 해보셔야 얼추 학생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경험을 하셨던 지금 재수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작년에 고3 때 어떤 등급 변화가 있었나를 보시면은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3월에는 그래도 1등급 턱걸이를 좀 찍었다가 6월 때는 2등급이 떴는데 최종적으로 수능에 갔더니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빗나가서 3등급이 뜨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학생이 공부를 잘못했다거나 학생이 놀았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똑바로 공부를 했음에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6구 수능을 가면서 3월부터 해서 등급이 점점 내려가는 학생들이 보통 발생하는 게 이제 3학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3월 모의고사 선생님이 제가 여기에 등급 컷을 따로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뭐 올해 3월 모의고사도 뭐 제가 뭐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예측이 너무 쉬운데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나중에 어머님들께서도 돌아가시는 길에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3월 교육청 등급 컷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전 연도의 등급 컷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3월 모의고사의 등급 컷은 1컷이 70 중후반, 2컷이 60점 초반 정도로 형성되게 됩니다. 분명히 3월 모의고사가 수능에 비하면은 쉬웠을 것이고 1년 중 모의고사 중에 거의 제일 쉬운 모의고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3학년 학생들이 공부가 완성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등급 컷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로 등급을 획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재수생이 또 응시하지 않는 등급 컷이기 때문에 3월에는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6월에 재수생과 함께 등급 컷을 이제 받게 되면은 만약에 3월에 1컷 점수에 턱걸이 했었다. 3월에 1컷 턱걸이에서 뭐 80점, 77점, 뭐 76점 이 정도로 1컷을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재수생이 끼면은 등급 컷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점수 그대로 받는다라고 쳐도 점수가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도 몇 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안 늘었을까요가 아니라 실력이 조금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3월 모의고사보다 보통 6월 모의고사가 어려운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실력이 늘어도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건데 그런 와중에 재수생이 끼면서 등급 컷이 요 정도로 형성을 하게 되면은 3월에 1컷에 턱걸이 했다라고 쳤을 때 뭐 만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6월 평가원 때는 2등급이 뜨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각종 스카이 학생들과 지방 의치 한약수 학생들이 또 합류를 하면서 의대를 노리는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구평 이후라든지 수능 때가 되면 상위권 학생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 실력이 더 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 와중에 약간 첫 수능이라 또 긴장하고 점수가 내려가다 보면은 3등급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저도 뭐 매년 재수생들을 보고 재수생들과 상담해 보면은 이 케이스가 정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그 고2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생각하실 때는 10점 정도를 마이너스를 하신 다음에 등급 컷을 보시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재수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래도 1컷을 찍었었어요 라고 했던 본인의 베스트 스코어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을 10번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1등급이 자주 뜨는 학생, 2등급이 자주 뜨는 학생 요걸 기준으로 제가 등급대를 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점수에 대해서 앞으로도 1년 동안 학생의 이제 뭐 등급 추이나 뭐 점수대를 이제 보시면서 학생이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점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건데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이렇거든요. 1등급 85점이라고 4점을 그래도 한 4개 정도까지 틀려도 얼추 나올 수가 있겠구나. 2등급은 4점을 6개까지 틀려도 되는구나. 3등급은 뭐 4점짜리 문항을 뭐 8, 9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도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들을 하시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뭐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100점 만점 모의고사에서
2점, 3점 문제가 1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점, 3점을 다 맞춘다라고 하면은 48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4점 문항, 13문항이 52점으로 이제 구성돼 있어서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2, 3점을 다 맞았다라고 했을 때 48점인데 3등급이 떴다라고 하면 4점짜리 문제를 4, 5개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3문제의 4점 문항 중에 4, 5개. 그러나 또 객관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가 찍어서 맞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3컷에 걸려있는 학생의 특징은 4점 문항 중에 13문항 중에 3, 4개를 실력으로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정답률을 보신다라고 하면 되겠고 2컷에 걸쳤다. 2컷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4점 문항에서 한 28점 정도를 획득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13문항 중에 7문항 정도 5, 60%의 정답률을 보이게 되면은 2등급 컷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컷에 간당간당하게 걸쳤다라고 하는 학생도 실제로는 물론 만점자 96점자는 최상위권이 맞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이 맞을 건데 1컷에 걸쳐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13문제 중에 한 9문제 정도를 맞춘다. 그러니까 한 그래도 30%의 4점짜리 문항은 틀린다. 요게 이제 1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제가 상위권이 되기 위한 수능 수학 학습법이라고 이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등급대에 맞춰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4등급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4등급 학생들은 4점짜리 문제를 거의 못 푸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4등급을 받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연속적으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겨울방학 때나 1학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의지를 갖고 새 학기가 되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자. 학원을 바꿔서 여기서 열심히 다녀보겠다라고 상반기 때는 좀 공부를 하다가 좀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수학은 나랑 안 맞는 과목인가 보다. 이 학원이 너무 어렵다. 내가 따라가기 힘드니까 나는 좀 인강을 들으면서 내가 자체적으로 좀 실력을 쌓고 다시 한번 다녀보겠다라고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택해 보는데 사실 당연히 혼자서 공부해 보면은 학원에 다닐 때보다 공부량도 충족시킬 수가 없고 연속성이 이제 끊기게 되면서 뭐 질문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자포자기의 심정. 그러다 또 몇 개월 그렇게 놀다 보면 역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정신 차려서 또 겨울방학 때 되면 다시 한번 다녀보고 이게 뭐 중3 때 그랬건 고2 1, 2 때 그랬건 고3 때 그랬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툭툭 끊긴 부분이 있다 보니까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범위인 수원수투 선택 과목 시험 범위를 떠나서도 고1 내용이라든지 중학교 내용이라든지 앞선 과정에 있어서도 빈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과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4등급 학생들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4등급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당연하게도 기본 개념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강을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의 벌크업 수학 뭐 이런 기본 개념 수업을 다루는 그런 수업에 좀 합류를 해서 기본 개념부터 다지는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를 바탕으로 그 난이도가 있는 4점짜리 문제는 그 이후에 학습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4등급은 의지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 학습에 대해서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 기본 개념 학습부터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뭐 3등급 학생들 물론 3컷 언저리에 있는 학생은 4랑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3등급도 한 중간 정도 잘라서 3.5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 3.5는 아무래도 4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5 위에는 2랑 가까울 수가 있어서 사실 또 수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게 1컷부터 3컷 사이에서 1등급 턱걸이 했다가 2등급도 떴다가 좀 미끄러지면 3등급도 떴다가 여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현상인데 3.5 이상과 2등급 뭐 그 다음에 1등급 턱걸이 하는 학생 여기가 이제 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생들이 학원을 또 많이 다니게 돼 있고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3, 2, 1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이제 달라지는 이유는
학생들의 이제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의 등급대라고 하면 뭐 기본 개념 학습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개념이 확실히 100%가 정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전 개념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문제 풀이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기르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좀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정답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점짜리 13문항 중에 4개를 맞출까, 한 6개 정도를 맞출까, 9개, 10개 정도를 맞출까에 대한 이 퍼포먼스에 따라서 학생들의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라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적어놨는데, 당연히 뭐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건 모두 인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이하가 아니라면은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전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유형 학습을 하고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서 딱딱딱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학 공부에 있어서 좀 잘못된 방향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등급은 개념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풀이 이전에 개념 학습을 일단 한 바퀴를 돌리는 게 맞지만, 그 단계를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를 자꾸 이분법적으로 개념학습이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개념학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몰랐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러이러한 상황 때 적용을 했어야 되는구나 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학습을 하는 거고, 개념학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틀린 이유가 이 개념이 부족했구나, 이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까먹은 부분이 있었구나, 이 개념은 이러이러한 상황 때 적용하는구나를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등급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개념학습에 대해서 뭐 아예 안 해도 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수업을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 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당연히 이제 이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적용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수업 내용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개념학습과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념 정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좀 전까지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래 맞는 말인가 보다, 당연한 얘기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3등급의 퍼포먼스와 1등급의 퍼포먼스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뭐 재능의 차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등급 4점짜리 문제를 예를 들어 10개를 풀린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기준으로도 3, 4문제 맞추는 게 3등급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쉬운 4점, 뭐 9번, 10번, 11번 정도 해서 쉬운 4점 정도나 맞추지, 약간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개념이 가미된 문제를 풀리게 되면은 못 푼다라는 건데, 이 3등급 학생이 보통의 일반적인 수학 수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학생이 열심히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고, 사실 3.5등급 이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성실성이 보장돼 있는 학생이고, 이 학생은 그래도 이때까지 수학을 포기한 적이 없고 열심히 12년 정도를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달려온 학생인데, 이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발생하는 일, 기출문제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10개 중에 한 30%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는데, 당연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항이라고 하는 게 물론 쉬운 4점도 다루는 부분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전 기출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이 문항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은 문항, 이런 문제들 위주로 수업을 구성을 하고 숙제를 내주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서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숙제를 10개 내줬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해설지에 도움이 없으면 나 혼자 풀 수 있는 게 2어 개밖에 없더라.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수업이니까 포기해야겠다. 쉬운 걸로 돌아가야겠다. 인강을 한번 듣고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고 이걸 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 있고, 사실 2등급 학생만 해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등급 학생도 정답률이 4점짜리 정답률이 50에서 60%대가 2등급인 걸 생각을 해주면 수업 시간에 같이 우리 이런 문제들 같이 분석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 학생도 기출 문제든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정답률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숙제를 채점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답률이 10개 중에 절반 간신히 맞추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들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헬스를 하는 것과 뭐 비슷하다라고 뭐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벤치프레스를 7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다. 70kg까지 들 수 있는 사람한테는 75kg를 줘도 못 들고요. 80kg를 줘도 못 들고, 당연히 목표는 100일 텐데 100을 들라고 해도 당연히 못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머님들께서도 뭐 헬스장에 가보시면은 뭐 PT를 받았다라고 하면 PT 선생님이 얄궂게 이런 짓을 하거든요. 조금만 힘내세요 하면서 75kg, 80kg 바벨에 대해서 손가락 2개로 힘내세요. 3개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3개만 더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 세트 더 해봅시다 하면서 깔짝깔짝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시면서 한 번씩 더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강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분명히 혼자 풀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수업에 이탈해서 혼자서 정말 모든 걸 해보겠다, 답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더욱더 힘든 일이 벌어지겠고, 70kg까지 들 수 있는 사람이 80kg를 못 들다 보니까 하는 행동, 아령을 겁나 열심히 들어대게 됩니다. 아령을 100개씩 더 들어보겠다. 물론 운동의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올바른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 건데, 분명히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추고 싶다, 요난이도 문제대를 내가 안정적으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수학이라는 게 당연히 왕도라는 게 없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은 혼자 힘으로 좀 해결하기 버겁더라도 수업을 따라가면서 선생님의 풀이를 체화하면서 가다 보면은 나도 요거를 조금씩 따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혼자 가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같이 기출 분석을 하면서 4점짜리 문항들을 풀어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많이 이제 포기하는 사례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 교재는 너무 어렵다. 4점짜리 풀다 보니까 정답률이 안 나와서 이거는 푸는 재미가 너무 없다. 쉬운 교재 가야지 해서 쉬운 교재를 10개 중에 9개 맞추니까 이제 기분이 좋고 수학 문제를 좀 푸는 것 같고, 이게 동그라미 치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본인이 그냥 할 만한 수준에서만 깔짝깔짝 계속 정답 맞출 수 있는 거에서만 놀게 돼 있고, 어려운 문항은 생각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진행되는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자습 능력이 있는가,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믿고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3등급과 2등급과 1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인내심이 약간 뭐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 분석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 기출 문제 분석이 당연하다라는 거는 아실 건데, 실제로 근데 고3 학생들이 1년간 수험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능 기출 문제를 한 바퀴를 똑바로 돌려본 학생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왜 학생들이 수능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지만은 한 바퀴조차 돌려보지 못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2, 3점이야 당연히 어느 정도 패스하고 넘어가게 되겠지만은 4점짜리 위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지금 당장 기출문제에서 정답률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어려워서 못 풀겠다, 다음에 풀어야겠다 라고 패스를 시켜버리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풀어야 되는데 그럼 3개월을 쉬운 교재를 풀고 또 돌아온다라고 해서 정답률이 확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풀다가 어려워서 포기, 다음번에 또 시도하다가 어려우니까 포기, 요 포기가 한 2-3번이 반복이 되면은 한 바퀴를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1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의 해석을 곁들여 가면서 한 바퀴를 진짜 꿋꿋이 버텨내고 돌려보는 그런 단계, 어떤 교재든지 간에 한번 선택한 교재를 마무리를 끝까지 짓고 그 다음에 2회독을 그 다음에 하든 3회독을 하시든 간에 한 바퀴를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한 바퀴를 일단 완벽하게 이제 돌리는 게 필요하겠고요. 기출을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해야 맞는 것인가? 학생들도 많이 하는 질문인데 2회도 그래야 될까요? 3회도 그래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정해진 바는 없고요. 학생들한테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제안하는 거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강의하듯이 기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어요 하고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그야말로 그 문제 풀이에 대한 암기를 해버린 것이고 이 문제에서 왜 이런 개념을 떠올렸어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야 이 문제를 100% 이해하고 내가 넘어간 것인가? 다음번에 변형된 상황이 있더라도 이거를 해석이 가능한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상태로 내가 기출이 완벽하게 분석이 돼 있다. 이 정도까지 분석이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 다양한 콘텐츠를 풀기에 앞서서 사실 기출문제만 열심히 잘 풀어봤다라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88점 이상이 떠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88점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출 분석에 있어서 분명히 빈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워낙 이제 30년 넘게 쌓여있기 때문에 모든 기출을 풀기가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통 엄선한 요 단원에서 그래도 요러한 문제를 풀면은 그거보다 쉬웠던 요거까지 커버가 되는 문항이니 요런 문제 위주로 우리 해석을 하면서 연습을 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을 기출을 잘 이제 분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잘해도 사실 1등급을 넘어설 수 있는데 이걸 한 바퀴를 못 돌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등급,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좀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그 88점 그럼 이상이 되기 위하여 90점대 100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보시면 요새는 기출문제 분석만 가지고 100점이 뜰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2년 전에 뭔가 약간 파동이 있었거든요. 2년 전에 유평이 끝나고 킬러 문제를 내면 안 된다. 사교육을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딴지가 이제 걸렸고 2년 전 7월에 그래서 평가원에서 본인이 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디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항이 부적절한 문항이다라고 부적절한 문항들이 이제 걸려들었는데 그 이전 연도에 3, 4개년 평가원 시험 문제 중에서 오답률 70% 넘었던 문항이 부적절한 문항으로 이제 걸려들었고 그 문항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이유가 적혀 있었으나 거의 고등학교 학생이 내신 수행평가에다가 적을 법한 유치한 2줄짜리 원인, 뭐 고등학생이 떠올리기 힘든 개념이었음,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적어놓고 부적절한 문항들이 이제 걸러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2년 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면 구평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킬러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수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구평 전에 평가원장에게 기자분이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내는 겁니까? 킬러를 안 내면은 변별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쉽게 내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쉽지는 않다. 킬러는 없지만 쉽게 낸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애매모호한 발언을 해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 그 어려운 거를 근데 진짜로 구평 때 해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내는 건가 했는데 킬러의 난이도는 확실히 낮췄고 대신에 어떤 방법을 통해선가 변별력을 갖춰낸 그래서 구평이 끝나고 평가원장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컷, 2컷, 3컷 점수가 평소에 나오던 대로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자화자찬을 하면서 분석하면서 얘기한 게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2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평소에 내지 않았던 유형을 출제를 해서 학생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문항 배치를 바꿔서 요번 호 때 내던 거 저기 내고 이런 유치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롭게 느끼게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치졸한 얘기고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서 원래도 항상 수능에서는 신유형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요새는 극악의 난이도로 신유형을 내는 거는 아니고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내지 않았던 그야말로 원래의 목표가 사교육을 때려잡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 의존도로 스킬만을 공부한 학생들이 점수를 내지 못하게끔 기출문제 이외에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항들을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난도 신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좀 풀어야 되는 다양한 상황, 새로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여간 능력에 대해서 뭐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여기서 이제 이게 잘 되는 학생은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겠고, 여기서 약간 이제 꼬이는 학생은 미끄러지면 2등급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차이. 그다음에 실수랑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원래 얘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뭐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작년 오답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요건 뭐 미적 기준이기는 한데 요게 이제 작년, 재작년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오답률 탑 8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놨는데 요새는 미적분에서 네 문항이 보통 오답률 높은 문항 중에 네 문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3점짜리 문항인 27번 문항이 들어간 게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있는 거라서 사실 요새의 미적분 27번은 4점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미적분에서 27번부터 30번까지 쭈루룩 틀리는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아무래도 미적분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편으로 이제 있겠고, 지금 요새 이제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차에 따라서 수원이 어렵기도 하고 수투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거는 약간 회차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특히 수투의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분석은 수투가 원래 강사들의 스킬이 제일 많이 통하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스킬 배제를 좀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수투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이제 내려가 있는데 언제나 이거 변화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 약점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적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공통뿐만 아니라 미적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수업의 이제 뭐 특장점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4점짜리 문항을 학습을 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해야 될 건데 학생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을 많이 말해주는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풀이를 들어보니까 해설지는 너무너무 길게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분석해 주는 대로 이해해 보니까 정말 그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베스트가 맞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그 호감도와 호응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언제나 베스트 풀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거는 선생님만 할 수 있는 풀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도 뭐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등급대, 뭐 대성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꼭 1, 2등급만 있는 건 아니고 뭐 3등급 학생도 4등급 학생도 제 수업을 듣고 뭐 점수가 올랐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야말로 마인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등급이든 4등급이든 간에 수업을 버텨낼 의지가 있고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저를 뭐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은 그래도 성적 상승의 그 길을 좀 맛봤던 것 같고, 그래서 꼭 1, 2등급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같이 한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업을 따라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항에 대해서 손필기는 제공을 하고 복습 영상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문항 중에 주요 문항은 제가 보충 영상까지 촬영을 해서 그 게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주말반을 이제 다니시게 되면은 각종 또 대성 컨텐츠를 구매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컨텐츠들도 구매할 수 있겠고, 뭐 제가 나눠주는 다양한 또 컨텐츠도 있을 예정이고,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에 강대 K까지 제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그 커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시즌 제로로 2월 특강, 요 2월 특강은 그냥 맛보기 수업이라고 이제 뭐 보시면은 돼서 2월에는 미적분 파트의 미분에 대해서 주요 주제 3가지에 대해서 3주간 이렇게 이제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시즌 1 때 이제 정규 개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시즌 1 때 그래도 시간의 제약상 미적분까지 다룰 시간은 좀 안 나오고 수학 1, 수학 2 해서 공통 과목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쓰는 요 교재는 제가 대성학원에서 상위권 학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그 교재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서 지금 대성학원 재수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업을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즌 1 때 있을 거고요. 시즌 2가 이제 여름방학 이후 그때 이제 강대 K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수업 시간에 강 K 해설과 추가적으로 제 자료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송준석 모의고사도 매주 2회분씩 제공할 예정이라서
강케이가 일주일에 2회, 송준석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2회 해서 일주일에 4회분의 모의고사를 지금 제공하려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길게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관계상 질문은 따로 못 받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뭐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